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컴퓨터 구조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컴퓨터, 제대로 된 디지털 컴퓨터가 나오기 전까지의 역사적인 과정과 그리고 디지털 컴퓨터의 초창기 컴퓨터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계식 컴퓨터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계산 장치는 주판이라고 합니다. 즉 뭔가 숫자 연산을 할 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겠죠. 이런 산술 연산을 하기 위한 도구로 인간이 제일 처음 만든 게 이 주판이라는 것이 아닐까. 여기 보면은 이쪽 거하고 오른쪽 이 그림에 있는 주판하고 조금 다르죠. 보면 오른쪽에는 위에가 2개, 밑에가 5개 있고 왼쪽에는 그리고 오른쪽에는 밑에가 4개, 위에가 5개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게 5, 밑에 게 1 해갖고 총 9, 한 줄에 9씩 표현이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주판을 좀 잠깐 해봤었는데 처음에는 좀 힘든데 하고 나니까 아주 좋은 도구 중에 하나더라고요. 곱셈, 간단한 곱셈, 나눗셈은요,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머릿속에 이 주판 R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계산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판이라는 것은 계산을 하는 도구로서 가장 간단한 것이고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약 기원전 3000년 전 메소포타미아인들이 가장 먼저 사용했다고 추정하고 있지만 기원전 26세기경에 중국에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주장하는 사람 중국 사람이겠네요. 그죠? 그리고 한국에는 1400년경에 전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와 디지털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고 그리고 이렇게 주판이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지만 이 주판보다 더 좋은 도구가 16세기에 이르기까지는 특별히 알려진 계산 도구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6세기에 네피어의 막대, 이게 이제 네피어라는 사람이 로그의 개념을 창안을 한 사람인데, 로그 알죠? 함수, 로그 함수. 로그의 개념을 창안한 사람인데 이 연산 막대를 가지고 로그를 계산할 수가 있었대요.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저도 어떻게 하는 건지는 몰라요. 어쨌든 로그 계산까지 할 수 있다. 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아니고 로그 연산을 할 수 있다. 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가 제대로 된 계산기가 나온 게 17세기 1642년 파스칼이라는 사람,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입니다. 동시에 물리학자였던 파스칼이 톱니바퀴를 이용한 수동 계산기를 고안을 했어요. 그래서 숫자를 세팅을 하고 이렇게 돌리면 최종 계산된 결과가 딱 표시가 되는 그런데 덧셈과 뺄셈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곱셈 나눗셈은 안 됐어요. 이게 최초의 디지털 계산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조금 늦게 17세기 1671년 무렵에 독일의 라이프니치가 파스칼 계산기를 개량해서 곱셈과 나눗셈도 가능한 계산기를 발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다 할 수 있고 또 이 장치는 이진법을 택했어요. 이진법을 창안을 해서 이진법으로 데이터를 입력하고 결과를 출력하는 이런 계산기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파스칼 라이프니츠가 결국은 최초로 자동으로 어떤 숫자를 설정을 해주면 자동으로 선술 연산을 해주는 장치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베비지라는 사람이 다항식과 방정식을 풀 수 있는 차분기관과 해석기관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컴퓨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영국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찰스 베비지는 처음으로 자동 계산기에 대한 견해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만 하다가 다항함수를 계산하여 종이에 표로 인쇄까지 하는 그런 특수목적용 기계식 계산기인 차분기관을 고안을 했고 얼마 안 있어 또 방정식을 풀 수 있는 해석기관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수를 저장하는 장치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숫자를 이 안에다가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장된 수치에 대한 계산, 즉 산술 연산이 됐고 또 기계의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 장치도 들어가 있어요. 즉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 장치, 연산 장치, 그리고 이런 저장된 데이터를 연산하는 제어 장치. 이게 바로 현재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CPU의 기본 장치들입니다. CPU 속에 그 전자 회로로 되어 있는 기본 장치들이에요. 그뿐만 아니고 입력과 출력을 할 수도 있게 돼 있어요. 자, 이 내부에 수를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는 계속 뭔가 누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입력 장치에 계속 새로운 거를 집어넣으면서 누적이 된 값이 속에서 저장이 돼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사실은 획기적인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다항식이나 방정식을 풀려면 어쩔 수 없이 속에서 계속 룹을 돌면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내부의 데이터 저장 장치가 필요한 겁니다. 19세기에 들어서 홀러리스라는 사람이 천공카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걸 왜 만들었을까요? 앞에 나왔던 그런 계산기들은 뭔가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할 때 이렇게 데이터 하나하나마다 설정을 기계적으로나 이렇게 설정을 한 후에 돌리면 그 데이터 하나가 계산이 되고 또 설정하고 돌리고, 즉 데이터를 입력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어요. 물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자동으로 해주니까 편하기는 했었죠. 그런데 많은 양의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수천 개, 수만 개 데이터를 해야 된다 그러면 데이터 설정을 10,000개다 그러면 데이터가 10,000개다 그러면 10,000번을 해야 돼요. 그거 만만치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홀러리스라는 사람이 이 종이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뻥뻥뻥 뚫었어요. 이렇게 종이에 어디에 구멍이 뚫리면 이건 A, 아니 숫자 또 어디에 구멍이 뚫리면 이건 그리고 뭐까지 할 수 있냐면은 이거 더하기에 곱하기에 나누기 이런 연산 종류도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데이터는 더하기, 요 데이터는 곱하기, 이런 것들을 차례대로 데이터와 연산을 차례대로 천공 카드를 여러 장을 만들어서 쌓아놓고 이거를 한 장씩 넣어주면 사람이 일일이 하나하나 설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겠죠. 그리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금방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서 천공 카드 시스템은 계산기와 천공 카드를 만드는 장치 두 개가 한 세트가 돼서 동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되고부터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장치가 가능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20세기에 들어서 드디어 컴퓨터다운 컴퓨터가 출현하게 됩니다. 그 문을 연 사람이 바로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튜링머신 하는데 이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튜링머신이라고 하는데 이 튜링머신을 고안한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냐면은 여기 그림 오른쪽에 보면 컬러서스라고 있죠. 이 컬러서스가 뭐냐면은 2차 대전 때 독일군들이 사용하던 암호 시스템이 있었어요. 근데 독일군이 사용하던 암호 시스템이 24시간마다 암호가 한 번씩 바뀌었어요. 근데 이거를 사람이 추정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사람이 직접 손으로 계산해서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해야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그냥 계속 돌리기만 하면 암호가 딱 해독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이 컬러서스라는 장치예요. 대단하죠? 단순한 산술연산뿐만 아니고 방정식이나 다항식 이런 거 그런 정도가 아니었었어요. 뭔가 소위 알고리즘이라는 게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이 컬러서스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돌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앨런 튜링이라는 이 사람은 이렇게 테이프 있죠. 이 테이프에다가 여기다가 일종의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갖다가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이 테이프를 쭉 한쪽으로 감으면서 읽어서 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입력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겁니다. 정말 획기적인 거죠. 그죠? 천공 카드보다도 훨씬 효율적이겠죠. 천공 카드는 저도 대학 한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까지 천공 카드를 썼었는데 잘못해갖고 천공 카드 놓치잖아요. 그럼 순서 뒤집박죽 되면은 와 장난 아닙니다. 수백 장 이렇게 두툼하게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있는데 그거 놓쳐가지고 날렸다. 차라리 프로그램 그 천공 카드실 가서 다시 천공 카드 만드는 게 더 빨랐어요. 순서 맞추는 게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튜링 머신은 지금 현재 우리 컴퓨터 아키텍처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즉 현재 폰 노이만 컴퓨터 아키텍처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제안한 이 컴퓨터 아키텍처가 바로 이 튜링 머신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튜링 머신에는 카운터라는 개념이 있어요. 즉 여기에 종이 테이프에 명령어라 봤자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리고 순서 뭐 데이터 여기 안에다가 뭐를 저장해 이런 것들 명령어 들어가 있잖아요. 이 명령어와 데이터를 종이에다 쭉 데이터를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명령어가 굉장히 길게 있잖아요. 그 길게 있는 명령어에서 하나의 프로그램 카운터가 있어요. 요번에 실행할 거는 요거라고 가리키고 있는 게 프로그램 카운트예요. 요 명령어 실행해. 그 다음에는 바로 뒤에 있는 거. 그러다가 또 어떤 명령어를 갔더니 저 앞쪽으로 다시 가서 실행하래. 그럼 이게 반복 같은 게 가능해요. 그런 개념, 프로그램 카운트에 의해서 명령어가 일렬로 쭉 서 있는 데서 프로그램 카운터가 그 다음에 실행될 명령어를 포인팅하는 그런 형태로 이 기기가 만들어졌어요. 정말 대단한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1학년 2학기 때 아니면 이번 학기 그리고 때 주로 아니면 다음 학기에 공부할 내용 중에 OS라는 개념이 있는데 OS 그리고 컴퓨터 구조 개념이 있는데 컴퓨터 구조 CPU 속에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이 개념 배우실 거고, 그리고 OS에서 프로세스, 스레드라는 개념을 배울 거예요. 즉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 프로그램을 우리가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하고, 이 프로세스는 한 개 이상의 스레드로 동작을 합니다. 이때 하나의 스레드가 결국 이 프로그램 카운터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프로그램이 여러 개의 스레드가 동작이 된다. 그런데 그렇다는 얘기는 프로그램 카운터가 그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카운터가 복수 개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게임 프로그램 같은 경우 거의 그렇죠. 그리고 이 컬러서스라는 이 장치를 만들면서 굉장히 유명했고, 이 앨런 튜링 때문에 사실 영국하고 독일의 전쟁이 그 분위기가 독일 우세에서 영국 우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혹시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의 실제 주인공이 바로 앨런 튜링입니다.